우리의 한국인들의 민간인들하고 교류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10년 그러니까 소위 한일합방 일제강점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100주년이 되었을 적에 일본의 지식인 1000여 명, 우리 수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한국의 지식인 1000여 명, 약 2000여 명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이때까지 강점한 것은 그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억지에 의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이 나왔는데 그때 그 합병조약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한일조약, 한일기본조약입니다. 죄송합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한국과 일본이 비로소 해방 이후에 이제 기본 조약을 맺었습니다. 외교 관계가 트여지는 겁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조약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을 어떻게 하느냐? 한참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일본의 주장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already nul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무효다. 그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립 자체가 불이부당한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옥신각신 하다가 거기에 그냥 이미 무효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냥 못 박았습니다.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이미 무효로 되었다. 과거의 모든 합병조약을 비롯한 을사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무효로 되었다라고 할 적에 일본인들 생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48년 8월 15일부터다. 그러면 일제 36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약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했다는 것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측 주장은 이미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천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해석상의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 지식인 선언에서 일본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조선 측, 한국 측이 주장한 그게 옳다. 왜냐하면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도 불이부당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기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국이 주장해 오던 그것이 옳다라고 그때 선언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선동을 위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일본의 지식인과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가까운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보수 우익들이 종북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듯이 물론 일본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면은 2차 대전 때 그걸 지금 그 일본이 뭐 했던 그걸 그냥 막 부르짖는 그런 우익 보수 우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또 이 참 세계의 평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차원의 이 정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28 선언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지식인 건전한 상식인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런 그 28 독립선언을 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굳힐 뿐만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과는 달리 시민사회 건전한 지식인들과 유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95년 전에 이루어진 그 28 독립선언, 이걸 보면서 특히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젊은이들이 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선배 학생들을 정신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MB 정권 이후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다 죽었습니다.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프로테스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B 정권 그 숱한 불의와 부정하에서 대학에서 데모 한 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데모 한 번 기억납니다. 뭡니까? 등록금 반값으로 해달라. 그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한 모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한국의 대학들이 그 불의한 MB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프로테스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젊은이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28 독립선언을 했던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걸 누가 입히고 먹이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문맥에서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 입히고 먹이는 문제입니다. 그 문맥에서는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부터 해야만 그 다음에 먹고 입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취직 때문에 스펙 때문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 독립선언은 이 선언과 투쟁을 통해서 거족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을 촉발해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양평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평화를 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28 독립선언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과 그 다음에 역주행, 거기에 부해된 한일의 역사 교육의 왜곡, 여기에 한일이라고 하는 건 일본만 역사 왜곡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지금 MB 정권 이후에 계속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에 맞서면서 바른 역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이 28 독립선언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되겠다는 결의를 갖게 됩니다. 끝으로 28 독립선언 때 한국인을 도운 후세 변호사라든지 또 몇몇 변호사와 지식인들, 그리고 또 가나자와 시의 윤봉길 의사 추모 사업을 도와주었던 여러 민간인들, 그리고 후소사 일본에 왜곡된 교과서가 나왔을 적에 그걸 비토한 일본의 건전한 시민들, 이 시민들과 우리 참 시민단체인 Y는 더 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한일의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높은 고차원의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28 독립선언을 맞이하면서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학계 큰 어른이시고 또 특히 기독교 역사학계 큰 어른이신 이만일 선생님이 강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그 역사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제를 또 생각하면 답답하고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청년 못지않은 기백으로 오늘 강연을 이끌어주신 이만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움직여야 역사가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를 대신해서 안창원 서울아임시 안창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및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현들에 대한 고귀한 정신을 기린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귀한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과 오늘 참석해주신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 맡아주시고 또 만세 삼청해주신 원종남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8 독립선언을 낭독해준 서울아임시 대학생 민생 서포터주 임준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이만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서울아임시 그 이사님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상 이사님이십니다. 한종길 이사님이십니다. 오창일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배구현 전 이사님이십니다. 김영기 전 이사님이 현재는 국제교류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아임시 전 명예 회장님이신 강태철 회장님이십니다.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여선암 홍보위원님, 유가편 회원위원님, 원희정 송파위원님, 이쪽에 계시네요. 이주연 송파위원님, 박창석 홍보위원님, 저쪽 계시네요. 그리고 노정선 교수님 시민사회위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위원회 반석규 위원님, 그 다음에 표주성 재정위원님, 그리고 김영기 홍보위원님 나오셨죠? 가십니다. 저쪽 뒤에 계시네요. 그 다음에 YMC를 후원하는 김원배 국제와이드맨 서울지방총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회원들이십니다. 서울아임시 어머니 클럽의 이정순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나오시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양재YMC에서 어머니 클럽 조종남 회장님의 여러분 나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신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2월 15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이곳에서 오전 11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이끌어준 신간회 창립 87주년 기념식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에 1층 식당에서 간단한 오찬을 나누시면서 담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해 주신 안창현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열 교수님 강연에도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우리 YMCA와 전국의 지역사회를 일군 어른들 10분을 저희가 책자로 묶어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14일 오후 5시 이 장소에서
YMCA 인물사라고 하는 책자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속한 인물들은 서울의 이상재 선생님, 대구의 이만집 목사님, 광주 YMCA를 일군 최홍종 목사님, 그리고 함흥 Y를 일군 이순기 선생님, 평양 YMCA를 일군 조만식 장로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일 먼 한국와의 김정식 부모님, 이렇게 해서 전국의 YMCA와 지역사를 일군 선각자 10분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게 제95전 기념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 맡아주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